경제 직설 시간입니다. 뜨거운 경제 사안에 대해서 돌려 말하지 않고 정문일침을 가하는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오늘도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나오셨죠? 네, 안녕하세요. 네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이번 주에는 저번 주에 그 OECD에서 발표한 한국 그 경제 보고서에 나온 얘기를 갖고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예. OECD에서는 이제 최근 들어서 1년에 한 번씩 그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전반에 걸친 개괄적인 보고서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데요. 그 보고서가 이제 2018년께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제가 이렇게 쭉 보다가 하나 눈에 띄는 것이 한국에서의 그 고임금과 저임금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그 표를 보고 그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예, 오늘은 임금 격차 문제, 임금 소득 문제를 얘기하신다는 말씀인데 그 임금 소득이 전체적으로 좀 안 오른다.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이런 말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건 일단 통계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전체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GDP에서 임금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2000년 이후에 기업 소득의 연간 증가율이 한 15% 정도 되는데 거기에 비하면 임금 소득 증가율은 뭐 5%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내려가는 거죠. 예. 게다가 특히 그 소득 그 최하위층에서는 지난 20년에 걸쳐서 거의 뭐 소득이 거의 안 올랐다. 그러니까 이제 실질 임금 소득으로 치면 거의 안 올랐다는 얘기들도 합니다. 예. 그렇게 보면은 안 오르고 있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것은 또 전체적인 얘기이지만 거기에 비해서 또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아니면 공무원들의 월급은 훨씬 더 많이 올랐죠. 예. 근데 그 결과가 이제 이런 임금 격차가 늘어나는 영향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결국에는 이제 격차가 나고 있다 이 얘기인데 그럼 뭐 어떻게 이유를 뭐로 봐야 됩니까? 물론 이제 경제적 현안은 뭐 복합적인 원인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떤 거를 좀 꼽을 수가 있을까요? 네. OECD 한국 보고서에서는 그 한국의 임금 격차가 커지는 것을 주로 생산성을 갖고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이제 그 제조업이 비중이 큰데, 그 제조업에서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제조업에서의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대기업들에 비해서 3분의 1에 불과하다. 게다가 그것이 생산성 격차가 이제 점점 더 내려가고 있다. 두 번째로는, 중소기업은 주로 서비스 섹터에 많은데, 서비스 섹터의 생산성이 제조업에 비해서 낮다. 주로 이제 말하자면은, 제조업과 중소기업의 이슈로 얘기를 풀었는데. OECD는 그렇게 풀었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그것은 그냥 드러나는 통계만을 보고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 뒤에 숨어 있는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어느 정도 언급은 했지만 그것을 갖다 이렇게 다이렉트하게 직접적으로 연결을 시켜놓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그 상황 자체를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OECD 한국 보고서에서 제가 이제 눈여겨본 것이 뭐냐면 한국의 임금 불평등도가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높다. OECD 국가 중에서는. 그래서 2016년에 임금 소득을 1%부터 쭉 100분율로 해서 100%까지 올려보면은 그러면 임금에 말하자면은 하위 밑에서 말하자면 9% 10% 사람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임금 대비 상위 90%에서 91% 사이에 있는 사람들의 임금의 격차가 비율이 현재 약 한 4.6이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제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적으로 제일 높습니다. 근데 게다가 이 숫자는 OECD 숫자에 의하면은 1990년도에는 이것이 약 3.8배였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이제 맥락을 말씀드리면 OECD는 전체적으로 그때 90년이나 지금이나 약 한 3.5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OECD 평균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벌써 한 1배가 더 넘는다는 거죠. 그렇네요.
그런데 이제 미국은 또 미국의 임금 격차에는 조금 다른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아시다시피 미국에는 인종차별 문제가 심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임금 격차에서 밑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흑인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한국은 그런 이 인종 격차가 있는 나라가 있잖아요. 예, 예.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은 같은 동일 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임금 격차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나라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 미국과 어떤 사회적 환경을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게다가 이제 이거를 우리 경제 구조의 원형인 일본이랑 비교를 하면 일본은 이게 2.9 한 3에 불과해요. 예. 게다가 이 숫자는 도리어 옛날보다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더 나빠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굉장히 임금 격차는 한국이 단순 숫자로 치면은 미국보다 높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문화 구조를 생각하면 아마 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한다. 막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겠습니다. 가장 안 좋은 상황이다. 임금 격차가.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그 원인을 아까 그 OECD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대기업의 생산성 차이 때문에 네.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돈 더 많이 받고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돈 적게 받으니까 격차가 커진다라고 OECD는 분석했다는 건데, 근데 아까 대표님은 그것도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 다른 원인이 더 있다라고 언급을 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임금 상위 그러면은 10% 들어가는 사람이 예. 모조리다 그러면 대기업의 제조업에 다니는 사람이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임금 노동자가 한 2천만 명 됩니다. 그러면은 상위 10%라면 200만 명 되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대기업의 그 임금에서 그러니까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3% 4%밖에 안 돼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만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공무원과 은행, 뭐 금융기업 또 그다음에 이제 공사기업들 이런 것들까지 포함을 시켜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단순하게 또 그런 기업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제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어떤 신분 사회적인 그런 그 문화 이런 것들도 크게 작용을 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것까지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런 임금 격차의 원인을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이거 설명하기 되게 어렵고 두 번째로는 그 OECD가 말한 것처럼 대기업과의 그 생산성 격차 자체의 원인은 또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또 다른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그거 역시 어떻게 보면 경제력 집중이나 아니면은 제가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나라 경제 사회가 원청과 하청으로 나눠져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원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그 파이의 몫이 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 원청 하청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고 원청과 하청 간의 관계를 좀 정상화시키고 좀 바꿔보자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만 결국 이 원청 하청 관계가 이 OECD 보고서에 나오는 그 임금 격차의 심화를 어떤 설명하는 어떤 배경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 부분 좀 원청 하청 부분 좀 어떻습니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이 원청 하청은 제가 그냥 단순하게 사람들한테 이제 이해하기 쉽게 말을 해서 원청 하청이라고 말을 하면 꼭 뭐 현대자동차의 원청과 하청만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흔히 떠올리죠. 사실은 우리나라의 공사기업들, 뭐 한전을 포함해서 각종 공사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그 은행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소위 뭐 변호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그 사회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층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나눠서 그 세상을 보는 것이 훨씬 더 그 여러 가지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갖다 이제 하나로 퉁쳐서 이제 원청 하청이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생기느냐라고 보면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그전에는 그럼 옛날에는 그럼 왜 임금 소득의 비중이 왜 높았느냐 하면 옛날에는 그 수출을 한다고 해서 대출을 갖다 은행이 많이 해주니까 아무런 그 수익성을 보지 않고도 그러니까는 거기에 의해서 생산성이 낮은데도 그런 대로 그 높은 임금을 누리던 사람들이
경제 호황을 일으켰던 그것이 이제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에 거쳐서 이제 있다가 예. 그러다가 이제 IMF 위기를 거치면서 그것이 불가능해졌죠. 그렇게 되면서 그 소위 말하는 경제력 집중이 갖고 있는 권력 관계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면 자기네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하청의 비중을 높이면서 전체적으로는 원청의 비중이 전체적인 임금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작아진 거예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그 30대 재벌이 우리나라에서 그 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는 것도 막 그런 것에 이제 해당되는 거죠. 예. 게다가 이제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시절에 공사와 또 공무원들의 월급이 굉장히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뭐 7급 공무원, 9급 공무원 시험에 이렇게 사람들이 목을 매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거 역시가 말하자면은 그런 그 원청 부분 또는 공기업 부분에 속하는 사람들의 상대적인 임금이 올라갔다는 것이 노동시장에서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예. 그러면은 이 원하청 부분이라든가 이런 임금 격차 부분 어떻게 네. 좀 해소해야 됩니까? 이게 참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렇죠. 예, 이게 뭐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네. 아닌데 예. 이것에 대해서 사실 OECD나 IMF나 이런 그 우리나라를 갖다 객관적으로 보는 국제기관에서는 그동안 계속해서 했던 얘기가 이제 하나는 원청 부분에 대한 그 고용의 보호를 좀 약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좀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왔어요. 예. 그런데 한국은 그것을 못 해왔죠. 도리어 어떻게 보면 지금 정권 들어서는 도리어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정리해고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회사가 어렵다 하더라도 뭐 경영상 긴박한 경우가 아니면은 사람을 줄일 수 없다. 그리고 긴박한 경우가 뭐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확실하고 하다 보니까 대기업에서는 임금을 차라리 더 주더라도 사람을 늘리지 않는 것이 좋고, 그러니까 점점 더 그 대기업 부분에서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어지는 것이고, 예. 거기에 비해서 나머지 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그 소위 말하면 그런 경직적인 노동제도에 의한 보호에 해당되는 것을 거의 못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 노조 조직률이 10%도 잘 안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경직적인 노동법에 의한 그 제도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상위 한 10%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 나머지 사람들은 그 혜택을 못 받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계속해서 되면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OECD, IMF 같은 곳에는 그동안은 꾸준하게 한국에서 그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좀 해소하는 쪽으로 좀 가라. 예. 얘기를 했는데, 근데 도리어 지금 정부는 도리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겠다라는 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이 OEC나 IMF가 말하는 그 정책에 이제 역행하는 쪽으로 가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노동시장 유연화, 그러니까 막 경직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OECD나 IMF의 어떤 주장은 어떤 복지 시스템이나 복지 체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한국 현실에 있어서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식으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해야 된다는 말과 동시에 사회보험을 더 강화를 해야 된다. 예. 네. 근데 또 막상 또 사회보험을 강화하는 데서는 또 우리나라 정부들이 그렇게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사회보험이라고 하면 첫 번째가 실업보험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 아마 실업을 당하는 사람에서 실업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한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입률도 비정규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70%밖에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다 좀 적극적으로 강화를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뭐 대기업 노조를 포함해서 여야 할 것 없이 고용보험을 강화하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고요. 예. 두 번째로는 또 마찬가지로 재투자, 그러니까는 그 노동자들을 새로 가르쳐야 되는데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로. 근데 제가 뭐 우리나라 와가지고서는 기업을 실제로 다니면서도 느낀 것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꺼려요. 이렇게 돈을 갖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쓰는 경향이 크고,
또 하나 문제는 이제 이건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는 문제인데 예. 우리나라가 그 직무급제가 아니라 연공급이다 보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나이 적은 사람에 비해서 받는 임금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예, 더 많이 갔죠. 예. 네, 더 많이 받는 것은 뭐 어느 나라는 어느 정도 있는데 다른 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한 2.5배 정도밖에 안 되고 일본은 한 3배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4배가 돼요. 예. 근데 이런 문제가 사실 이제 4.5점 같은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예. 생산성에 비해서 너무 높은 임금을 받고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재투자를 그동안 안 했기 때문에 예. 이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지고서는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는 속도가 늦고 이런 예, 알겠습니다. 네, 이런 것이 이제 악화가 그대로 이제 섞여서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경제 직설 시간으로 임금 격차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예. 제조업에서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제조업에서의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대기업들에 비해서 3분의 1에 불과하다. 게다가 그것이 생산성 격차가 이제 점점 더 내려가고 있다. 예. 두 번째로는 중소기업은 주로 서비스 섹터에 많은데 서비스 섹터의 생산성이 제조업에 비해서 낮다. 라는 주로 이제 말하자면은 제조업과 중소기업의 이슈로 얘기를 풀었는데 OECD는 그렇게 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예, 그런데 저는 그것은 그냥 드러나는 통계만을 보고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예. 그 뒤에 숨어 있는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어느 정도 언급은 했지만 그것을 갖다 이렇게 다이렉트하게 직접적으로 연결을 시켜놓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예. 현재 그 상황 자체를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OECD 한국 보고서에서 제가 이제 눈여겨본 것이 뭐냐면 한국의 임금 불평등도가 예.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높다. OECD 국가 중에서는. 그래서 2016년에 임금 소득을 1%부터 쭉 100분율로 해서 100%까지 올려보면은 그러면 임금에 말하자면은 하위 밑에 경제 직설 시간입니다. 뜨거운 경제 사안에 대해서 돌려 말하지 않고 정문일침을 가하는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오늘도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나오셨죠? 네, 안녕하세요. 네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이번 주에는 저번 주에 그 OECD에서 발표한 한국 그 경제 보고서에 나온 얘기를 갖고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예. OECD에서는 이제 최근 들어서 1년에 한 번씩 그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전반에 걸친 개괄적인 보고서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데요. 그 보고서가 이제 2018년께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제가 이렇게 쭉 보다가 하나 눈에 띄는 것이 한국에서의 그 고임금과 저임금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그 표를 보고 그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예, 오늘은 임금 격차 문제, 임금 소득 문제를 얘기하신다는 말씀인데 그 임금 소득이 전체적으로 좀 안 오른다.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이런 말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건 일단 통계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전체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GDP에서 임금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하락. 일본은 이게 2.9, 한 3에 불과해요. 예. 게다가 이 숫자는 도리어 옛날보다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더 나빠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임금 격차는 한국이 단순 숫자로 치면은 미국보다 높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문화 구조를 생각하면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한다. 막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겠습니다. 가장 안 좋은 상황이다. 임금 격차가. 그러면은 그 원인을 아까 그 OECD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대기업의 생산성 차이 때문에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돈 더 많이 받고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돈 적게 받으니까 격차가 커진다라고 OECD는 분석했다는 건데 근데 아까 대표님은 그것도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 다른 원인이 더 있다라고 언급을 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임금 상위 그러면은 10% 들어가는 사람이 모조리다 그러면 대기업의 그 제조업에 다니는 사람이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임금 노동자가 한 2천만 명 됩니다. 그러면은 상위 10%라면 200만 명 되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대기업의 그 임금에서 그러니까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 말하자면 9% 10% 사람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임금 대비 예. 상위 90%에서 91% 사이에 있는 사람들의 임금의 격차가 비율이 현재 약 한 4.6이라는 거거든요. 예. 이것은 이제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적으로 제일 높습니다. 근데 게다가 이 숫자는 OECD 숫자에 의하면은 1990년도에는 이것이 약 3.8배였다는 거예요. 예. 전체적인 이제 맥락을 말씀드리면 OECD는 전체적으로 그때 90년이나 지금이나 약 한 3.5배입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OECD 평균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벌써 한 1배가 더 넘는다는 거죠. 그렇네요. 그런데 이제 미국은 또 미국의 임금 격차에는 조금 다른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아시다시피 미국에는 인종차별 문제가 심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임금 격차에서 밑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흑인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한국은 그런 이 인종 격차가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예, 예.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은 같은 동일 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임금 격차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나라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 미국과 어떤 사회적 환경을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게다가 이제 이거를 우리 경제 구조의 원형인 일본이랑 비교를 하면 시작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2000년 이후에 기업 소득의 연간 증가율이 한 15% 정도 되는데 거기에 비하면 임금 소득 증가율은 뭐 5%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내려가는 거죠. 예. 게다가 특히 그 소득 그 최하위층에서는 지난 20년에 걸쳐서 거의 뭐 소득이 거의 안 올랐다. 그러니까 이제 실질 임금 소득으로 치면 거의 안 올랐다는 얘기들도 합니다. 예. 그렇게 보면은 안 오르고 있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것은 또 전체적인 얘기이지만 거기에 비해서 또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아니면 공무원들의 월급은 훨씬 더 많이 올랐죠. 예. 근데 그 결과가 이제 이런 임금 격차가 늘어나는 영향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격차가 나고 있다 이 얘기인데 그럼 네. 뭐 어떻게 이유를 뭐로 봐야 됩니까? 물론 이제 경제적 현안은 뭐 복합적인 원인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대표님 네. 보시기에는 어떤 거를 좀 꼽을 수가 있을까요? 네. OECD 한국 보고서에서는 그 한국의 임금 격차가 커지는 것을 주로 생산성을 갖고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이제 그 제조업이 비중이 큰데 예.